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얼 나이팅게일, 위대한 성공의 시작. 부제는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자가 말하는 목적과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 책은 나이팅게일이 공동 설립한 세계적인 자기계발 연구기관이자 전문 출판사인 나이팅게일 코넌트 코퍼레이션이 1993년에 출판한 100권이 넘는 나이팅게일의 오디오 원본 원고 모음집인 성공의 정수를 각색한 것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의 열쇠이자 실패의 열쇠는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자.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류의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현자,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모두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은 인간이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것뿐이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생각이 곧 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시인 넬프 월도 에머슨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인간의 정신은 땅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는다. 정신은 그저 심은 대로 돌려줄 뿐이다. 땅은 언제나 심은 것을 되돌려준다. 성서에도 적혀 있지 않은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정신은 성공, 실패,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 혼란, 오해, 공포, 불안 등 우리가 무엇을 심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줄 뿐이다. 인간의 정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미개척 대륙이다. 우리는 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는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돈을 내는 것들만 귀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는 정반대다. 우리의 정신, 영혼, 몸, 희망, 꿈, 야망, 지능, 가족, 친구, 사랑 등 인생에서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공짜다. 반면 돈을 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것들은 한 번 잃으면 결코 대체할 수 없다. 배는 언제 어디서건 나아갈 방향을 정해두고 움직인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커다란 배의 항해 선교로 올라가 선장에게 도착지를 물어보면 선장은 한 문장으로 즉답할 것이다. 커다란 배의 선장처럼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즉각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가 오늘 당신을 찾아와 당신의 다음 기항지를 묻는다면 항해 선교에 있는 선장처럼 단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모든 에너지를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시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들은 가장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먼저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했듯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겁한 태도로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당당한 배심을 갖고 예상되는 불행에 절반쯤 노출되는 편이 낫다. 갇혀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는 바로 욕망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힘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흥이 나야 한다. 대부분이 간구하는데 인간에게는 이상하고도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실제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진심으로 열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욕망이 충족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콘스탄티노스 카바피가 남긴 그리스의 위대한 시 이타카는 중요한 것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과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모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세르반테스도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섬을 향해 항해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율리시스의 여행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 힘든 여정은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그곳으로 가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원하는가? 모두 자문하고 답해봐야 할 질문이다. 당신이 찾는 것이 평화건 행복이건 재물이건 위대한 성취건 간에 먼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원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잘 알며 그에 걸맞게 스스로 대비하고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쏟는다. 어린 시절 담임교사가 칠판에 아니다라는 표현을 적었던 기억이 난다. 그는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그 글씨를 쳐다보게 한 다음 아주 천천히 칠판을 지웠다. 교사는 칠판을 지우며 우리에게 마음속에서도 그 단어를 지우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사건을 잊은 적이 없다. 교사의 그 행동은 효과적이었다. 가끔 인생의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야 할 때가 있다. 발전을 가로막는 유익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 특정한 감정에 직면했다면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풍요롭고 보람있는 삶을 위해서는 특정한 자질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해로운 태도, 미신, 감정 등을 서서히 제거해야 한다. 자신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지 않을 만한 모든 태도를 없애야 한다. 가장 먼저 없애면 좋은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다. 증오라는 감정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커다란 해가 된다. 얼굴과 태도, 인생에서 증오의 폐해가 드러난다. 증오나 사소한 분개의 감정은 품기만 해도 궤양, 고혈압, 장염, 심장병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해로운 감정은 창의력과 승부욕 등을 꺾어버린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원한을 품지 않던 것으로 유명했다.
영국의 뛰어난 국무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신을 격렬하게 반대한 많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서랍 속에 넣은 후 잠가버린다. 이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사라져버리는 재주를 가졌는지 참으로 놀랍다. 인생의 칠판에서 온 힘을 다해 증오, 자기연민, 죄책감, 후회를 지워버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뿐이다. 당신을 창조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자아는 단지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자아라는 전신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의사결정에 관한 한 가지 규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장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이 편집한 작은 문고판 도서 인간의 본성에는 인간은 사랑과 이성을 발전시키는 한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사랑과 이성이 성장하는 만큼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랑과 이성은 오직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며 실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사랑과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잠재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면 된다. 사랑과 이성을 발달시키면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에이지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한계 내에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이 잠재력을 빼앗기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죄악 중 가장 끔찍하고 흔하며 광범위하다. 내가 아는 사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비법 전수자, 성인들은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건 하느님과 하나라는 대담한 꿈을 꾸었다. 한 비즈니스 잡지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매우 흥미롭게도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같았다. 정답은 바로 진실성이다. 진실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자질이다. 또한 의사, 집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 상사, 부하 직원에게 바라는 덕목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 판사, 경찰관에게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자질도 바로 진실성이다. 진실성은 곧 정직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얄팍한 정직을 훨씬 뛰어넘는다. 진실성은 견고한 건축물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인격이다. 진실성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익히게 된다. 비즈니스에서건 삶에서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은 바로 진실성이다.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자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연 환경 속에 집이 없는 생명체다. 인간은 마치 신처럼 자신의 삶과 세계를 구축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 비즈니스에서의 진실성은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면 실수를 저지를 일이 없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이윤을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과의 법칙이다. 주 양육자가 회사 비품을 몰래 빼오거나 어떻게 소득세를 덜 냈는지 떠벌리거나 호텔이나 모텔에서 수건이나 각종 용품을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진실성을 배우지 못한다. 제품이건 서비스건 인간이건 진실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진실성을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는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프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4연승을 기록한 풋볼팀 감독에게 기자들이 비법을 물었다. 감독은 자신만의 뛰어난 비법을 자세하게 늘어놓았다. 그 다음 주에 그 풋볼팀은 패배하고 말았다.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감독은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감독의 답을 들은 기자가 물었다. 감독님의 팀만 비를 맞은 건 아닐 텐데요? 진정한 프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오늘 상대팀이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다. 아마추어는 항상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쓴다. 진정한 프로의 또 다른 특징은 행동 수칙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프로는 행동 수칙을 정해두고 철저하게 따른다. 행동 수칙에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퇴짜를 놓는다. 프로의 또 다른 특징은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프로는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직접 자신만의 기준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시절을 다룬다. 한 농부가 농장을 찾은 어느 손님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은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일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즉시 농장을 팔고 직접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 농부는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다. 남자는 시리에 빠졌고 강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다. 농부에게서 농장을 사들인 남자는 농장을 가로지르는 강바닥에서 독특하게 생긴 커다란 돌을 찾았고 수집품 삼아 벽난로 선반에 올려두었다. 손님이 어느 날 다시 농장을 찾아왔다. 손님은 그 돌멩이를 유심히 살폈다. 손님은 주인에게 이 돌멩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며 이 정도면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다. 놀랍게도 농장 전체가 그 비슷한 돌멩이로 가득했다. 즉, 첫 번째 농장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려고 팔아치웠던 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한 곳이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첫 번째 농부가 다이아몬드로 가득한 널따란 농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더 나은 무언가를 찾겠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농장을 떠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스스로를 개발하지 못한 탓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능력을 습관적으로 내버려 둔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내면에 다이아몬드로 가득한 광활한 땅이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가시광선 내에 있지만 우리의 지적 광선 밖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라고 썼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굳이 찾지 않아서 혹은 찾을 능력 자체가 없어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지금의 세상은 그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상일 뿐이다. 두 사람에게 같은 그림을 보여주어도 막상 다른 장면을 발견한다. 똑같은 그림 앞에서도 각각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볼 뿐이다. 기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가는 승객들은 똑같은 장면을 서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누군가는 우울하고 황폐한 동네를 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상적인 공장 부지로 보일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놀라운 부동산 개발 기회를 엿볼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선사한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민에게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동네나 지역은 없다. 그저 관점 때문에 기회가 제한될 뿐이다. 당신의 인생은 기대치에 거의 근접할 것이다. 사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크다. 기대치가 낮으면 시도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너무 높으면 스스로를 독려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크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 세상에는 기대가 크지 않아서 결국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어떤 일이든 절망보다 희망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현재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어느 뛰어난 연주자가 여성들을 위한 모임에서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마쳤다. 그 후 다 함께 다과를 즐기던 중 한 팬이 당신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내놓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했다. 연주자는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든 내놓겠다고 하셨지만 시간만큼은 내놓지 않으실 겁니다. 매 시간, 매일, 매년 가만히 앉아서 피아노를 연습하지는 못할 겁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처럼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겠다는 말이 진심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늘 땡땡땡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을 텐데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만 할 뿐 일을 해내기 위해 내놓는 것은 드물다. 사실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가? 답을 찾았다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사람은
바다를 가르는 배와 같고 우리 인생은 널따란 대양과 같다. 소형 배는 쉴 새 없이 출렁댄다. 원양 여객선은 항구의 작은 파도를 느끼지 못한다. 최악의 폭풍우도 원양 여객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배인가? 자신있고 차분하게 깊고 넓은 먼 바다로 항해하며 크고 작은 파도에 눈길도 주지 않는 커다란 정기 여객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들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직접 노를 저어야만 움직이는 작은 배인가? 작가 제이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강하고 차분한 사람은 항상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이런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그늘을 주는 나무와 같고 폭풍 속에서 비바람을 피하게 돕는 커다란 바위와 같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당신은 어떤 배인가? 미국 산악팀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후 흥미로운 정보가 공개됐다. 미국을 떠나기 전 팀에 소속된 노련한 등반가들은 모두 정신과 의사와 긴 상담을 했다. 의사는 각 등반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실 겁니까? 등반가들은 저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거나 물론 시도해 봐야죠.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같은 답을 내놓았다. 이때 한 가냘픈 체격의 등반가가 남다른 답을 내놓았다. 네, 그럴 겁니다. 이 남자는 미국 산악팀 중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착했다. 이 세상의 끈기를 대신할 것은 없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마주하고 네, 그럴 겁니다 라고 말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엄청난 부를 일구기 위해서 교육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제대로 문장을 정리하거나 쓸 줄 모르지만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여럿 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누리려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범주에서도 실패하는 경향이 19배 더 많이 나타난다. 오래전부터 위대해지려면 약간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괴짜 이론이 널리 퍼져 있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신경증적이거나 심지어 정신 이상자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심각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중요한 인간적인 범주에서 실패한다는 뜻이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고 에이브러햄 매슬로 박사나 칼 로저스 같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업무 분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범주에서도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업무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이들은 신경증적이기는커녕 놀랄 정도로 안정되고 행복한 경우가 많다. 나는 이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다. 사실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같은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다. 우리는 단순하고 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제대로 보지 못한다. 황금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규칙이자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이다. 허먼 멜빌은 1891년에 세상을 떠났다. 멜빌은 무시무시한 악을 상징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고래를 추적하는 대작 모비딕을 30살에 집필했다. 모비딕은 1851년 출판돼 몇 부 판매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금세 잊혔다. 멜빌은 모비딕이 출판된 후 40년을 더 살았다. 멜빌은 자신과 모비딕이 모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출판사의 관점에서 보면 멜빌의 생각은 옳았다. 오늘날 멜빌의 작품은 수백만 부씩 팔려나간다. 하지만 멜빌의 상처받은 영혼이나 얄팍했던 지갑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사후에 명성을 얻은 사람이 멜빌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소로와 에드거 앨런 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수 역시 마찬가지다. 실패란 무엇일까? 일생 동안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패자라고 불릴 뿐이다. 인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성취가 아닌 애쓰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데 달려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실패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멜빌을 비롯해 사후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인정받지 못한 많은 사람은 이미 생전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일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우수성, 탁월함, 위대함은 항상 존재했다. 그저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경영진의 역할이자 리더의 역할이다. 최고 경영진이 부하 직원보다 10배 더 똑똑하거나 10배 더 열심히 일하거나 10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에 10배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무장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는 진귀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내면에 감춰진 신이 주신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클리퍼드 에컬스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꿨다. 평생 식료품점 직원으로 일해온 에컬스가 받아본 최고 급여는 주당 $45, 약 6만 원이었다. 어느 날 에컬스는 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에머슨의 명언을 발견했다.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질 수 없다. 에컬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필요한 거래처들과 신용거래를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연간 $100만 벌어들였다.
에컬스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자 내게 생각지도 못했던 숨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행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믿음이 생기자 내게 힘이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내 제 곁에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힘이 말이죠. 이 일화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시작해야만 힘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바라기만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소설가 윌리엇 서머싯 몸은 이렇게 적었다. 인생의 재미있는 점은 최고가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최고를 얻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한쪽 발을 일루에 두고 있는 한 이루로 달려갈 수 없다. 일단 시작한 다음 자신의 능력을 찾아야 한다. 핵 잠수함에 승선했던 장교가 저명하고 뛰어난 미국 해군 잠수함 책임자 하이먼 리코버 제독을 면접관으로 만난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2시간 넘게 단둘이 넓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독은 제게 원하는 주제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시사, 선박조종, 음악, 문학, 해군 전술, 전자공학, 포격 등 당시 제가 가장 잘 아는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제독은 점차 어려운 질문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실제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금세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서 성적이 어땠나? 매우 훌륭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저는 축하의 말이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리코보 제독은 다른 질문을 하더군요.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저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독이 누구인지 떠올랐고 사관학교에서 동맹국과 적, 무기, 전략 등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숱한 기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침을 꿀떡 삼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독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잊지 못할 질문이었죠. 물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앉아 있다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리코보 제독과 면접을 본 핵 잠수함 장교는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였다.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루 동안 그 어떤 행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수십억 달러, 매달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계속해서 좀 더 높은 목표를 잡고 회사를 확장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규모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계의 똑똑한 사람들은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곧 쇠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움직이는 물체에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가운데 다른 기업이나 사람, 경제, 세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그 기업이나 사람은 좋건실건 후퇴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추어 선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시대는 변한다. 서둘러서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무언가에 뛰어들지 않으면 퇴보하고 위축된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성공한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성공한 대기업이 초거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경계해야 한다. 한 배우 지망생이 성공한 미국 코미디언 에디 켄터에게 연예계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켄터는 한마디로 답했다. 준비가 돼 있어야죠.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들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힘든 준비와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 덕에 행운을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매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다. 어린 학생들에게 인생에서의 성공은 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때가 온다는 확신 아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준비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마는 모든 사람을 유혹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악마를 유혹한다. 튀르키의 속담. 엘버트 허버드는 성공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열심히 일하고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한 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물고기로 변한 왕자를 낚은 어부에 관한 우화를 아는가? 물고기는 어부에게 자신을 놓아주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부는 부인과 함께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소원을 빈 끝에 두 사람은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큰 성에 살게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족하지 않았다. 어부의 아내는 태양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태양이 자신의 변덕에 복종하기를 바랐다. 물고기 왕자는 넌더리를 내며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인간의 본성을 다룬 이 이야기는 거북할 정도로 진실에 가깝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남은 평생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다. 한동안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나면 이내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인간은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만을 느끼는 존재다. 지금 불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우리가 더는 지저분하고 찬바람이 부는 동굴에 앉아 앓는 소리를 내며 동굴 벽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불만 때문이다. 불만은 신성하다. 불만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눈부시게 화창한 날에도 지평선에 걸린 작은 구름을 기어이 찾아낸다. 이들은
남의 좋은 점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다. 이런 이들은 올바른 것보다는 잘못된 것만 찾는다. 기적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들은 오직 말똥만 본다. 이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면 그들은 되려 내가 현실을 외면하고 퇴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싶은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등장한 가장 똑똑한 인물 중 한 사람이 그 답을 찾아냈다. 1806년에 태어나 1873년에 세상을 떠난 뛰어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드 밀이다. 밀은 지금껏 존재한 그 어떤 사람보다 IQ가 높았다고 알려져 있다. 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대상, 즉 타인의 행복, 인류의 발전, 심지어 예술이나 취미 등을 수단이 아닌 이상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직접적으로 행복을 좇으면 행복은 영원히 도망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대상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비법이다.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과 거의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대개 제일 행복하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신이 얻을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다. 미국의 석유 사업가이자 대부호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쥔 폴 게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죠. 즐거운 시간도 살 수 없고요. 제가 지금껏 경험한 최고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돈이 한 푼도 필요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의 필수적인 재료는 이미 일상에 존재한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야 한다.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만큼 좀 더 인내심을 갖고 타인,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굴어야 한다. 어느 오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언젠가 죽는다면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 즉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이를 곱씹지 않는다. 대신 가능한 한 인생이라는 여정의 하루하루를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한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적었다. 출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사이를 즐겨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비법 중 하나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통근 열차에 올라탄 사람은 집에 도착할 때만 기다린다. 그런 다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나 특정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시간만 바란다. 현실보다 약간 뒤처진 상태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다가올 일만 기다린다. 현재를 즐기려면 삶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손에는 오늘밖에 없다. 4,500여 년 전 세상에서 가장 고무적인 생각 중 하나가 산스크리트어로 남겨졌다. 그 내용은 이렇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있다. 어제는 꿈에 불과하고 내일은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제대로 살아내면 어제는 행복의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한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능력만 따져본다면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약한 존재다. 체중은 표범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역시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어떤 보호색으로도 위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인간을 사냥하기로 마음먹은 동물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으며 나무에 오를 수도 없다. 시력도 좋지 않고 달아나는 강아지조차 따라잡을 수 없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재능이 있다. 바로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제왕인 것이다. 이토록 위대한 재능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흉내내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다. 신이 나서 숲을 뛰어다니는 개코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럽게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데 여념이 없다.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고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 외의 모든 특징은 돼지나 말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얼 나이팅게일의 위대한 성공의 시작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 둘째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으로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생각은 화수분과 같아서 새로운 것이 끝도 없이 솟아납니다. 게다가 생각은 축적성이 있어서 과거 인류가 쌓아왔던 생각을 바탕으로 더 멀리 보는 더 뛰어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뛰어난 생각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말랑말랑한 사람, 굳어있지 않은 사람, 유연한 사람, 자유롭고 평온한 사람이 뛰어난 생각을 더 쉽게 만들어냅니다. 긴장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넓은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일을 앞두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나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업무에 집중할 때 평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을 몰입이라고 부르죠. 몰입은 우리의 마음과 두뇌가 고도로 초점을 좁힌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유리는 햇빛을 투과시키지만 돋보기는 햇빛을 응축해서 고온의 광선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이 몰입할 때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것이 얼 나이팅게일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이런저런 좋은 꿈들을 꾸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이것은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어서이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은 겉생각이 있고 깊은 속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감각, 욕구, 욕망은 겉생각입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이라고도 하죠. 인간 활동의 95%는 이 무의식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을 인식하고 개선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탐색과 개선, 성숙과 진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야 행동을 결합할 수 있게 되죠. 자기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인식에서도 남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 모른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인간이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 인간은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즉 머릿속에 이미지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 사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힘을 발휘하려면 무의식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도 거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식의 주장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기에 가까운 구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행동이죠. 새가 양 날개로 나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과 행동으로 인생을 창조해 갑니다. 제가 마음 경영과 명상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작은 생각,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앞에 속절없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 느낌을 반드시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고 내 의식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고 또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다가 가위에 눌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거대한 힘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위에서 벗어나고 꿈에서 깨어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잘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실체가 없는 오류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깨워줄 때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듯이 선생의 도움을 받아 자기 마음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마음 경영과 명상에 대한 공개 강의가 다음 달 3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립니다. 조만간 정식 공지를 올리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때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입니다. 저도 제가 명상을 공부하고 마음 경영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리라고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보고 적용해보니 이렇게 유용하고 재미난 공부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전설적인 자기계발 코치 얼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책의 핵심은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리고 현대의 정신의학자들도 인간 심리의 위대한 잠재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올해 한번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몸을 단련하면 멋진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지만 정신을 가꾸면 멋진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